네, 국내 연구진이 물을 이용해서 해리포터의 투명 망토처럼 물체를 안 보이게 하는 메타 물질을 개발했는데요. 오늘 주민피플에서 연구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연구에 참여한 한양대학교 물리학과 유영준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앞서 나왔지만 메타 물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뭔지 시청자분들이 좀 모르실 것 같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메타물질이라는 단어를 매우 생소하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예. 메타물질이라는 것은 자연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매우 특이한 특성을 가지도록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물질입니다. 그래서 근데 모든 물질들은 전자기적인 측면에서 전기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유전율이라는 값이랑 자기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투자율이라는 값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전체와 같은 물질들이 이제 유전율이 큰 값을 가지고 있고, 금속과 같은 물질들은 유전율이 음의 값을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금속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고 있습니다. 자기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자석과 같은 물질들이 이제 투자율이 매우 높은 값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만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들 중에서 유전율과 투자율이 동시에 이제 음의 값을 갖는 경우는 없습니다. 메타물질이 이제 특이한 것으로 알려진 이유는 유전율과 투자율이 동시에 이제 음의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메타물질의 특성을 이용하면 빛을 포함하여 전자기파 또는 음파를 자유자재로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고, 이러한 조절 능력을 잘 활용하면 전자기파를 모아서 투과를 한다든지 전자기파를 흡수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존의 메타 물질은 주로 어떤 재료를 활용해서 만들어진 건가요? 기존의 메타물질 같은 경우에는 여러 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체 층과 금속 방막층이 존재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로 연구를 진행하였던 메타물질 흡수체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메타물질 흡수체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유전체 기판을 중심으로 해서 뒷면에는 전체적으로 도포된 금속판이 자리를 잡고 있고, 앞면에는 금속 패턴이 주기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속 패턴과 금속판은 현재 전기 전도도가 매우 좋은 구리나 금, 은 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금속 패턴과 금속판에서 이제 입사하는 전자기파에 의해서 특정 주파수에서 표면 전류가 유도가 되는데, 이러한 것을 저희가 레조넌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레조넌스, 즉 공명 상태는 공명 상태를 이용해서 전자기파를 흡수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쉽지만은 않은 내용인 것 같아요. 메타 물질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세계 최초로 물방울을 이용한 메타 물질을 개발하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학생들도 많이 보거든요. 학생들도 많이 알고 있는 해리포터에서 보면 투명 망토가 있죠. 이 투명 망토처럼 물체를 안 보이게 하는 기술이라고 들었는데, 물을 어떻게 연구에 활용하게 된 거죠, 이게? 원래 기존의 메타 물질의 이제 주 재료였던 이제 금속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많은 연구를 통해서 금속을 대체하는 물질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하였습니다. 주로 그래핀이라든지 고분자 물질로 대체를 했었는데, 그래핀과 고분자 물질들은 모두 금속처럼 전기 전도도가 매우 좋은 물질입니다. 저희 연구팀은 이제 이러한 연구들과는 좀 달리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질들을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질로 이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물이었는데요. 이런 물의 전기도는 아쉽게도 이제 전도체라고 할 만큼의 안 되고 아주 좀 낮은 전기 전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 내부에 수많은 이온들이 있고, 이러한 이온들의 이온 전류를 잘 활용하면 금속 못지않게 큰 전류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실험에 앞서 이제 물에 대한 자료 조사를 좀 많이 진행을 하였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검증을 해보았더니 물의 두께만 조금만 높여줘도 물 내부에 있는 이온 전류들을 이용해서 금속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전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실험적으로 구현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물방울을 활용해서 만든 메타 물질의 특징, 또 장점에는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존의 이제 금속을 기반으로 하는 메타 물질 흡수체 같은 경우에는 레조넌스 피크, 즉 동작 대역이 매우 좁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 연구를 하면서 이 금속 패턴을 가상적으로
그 전도도를 좀 낮춰가면서 연구를 해봤는데요. 네네. 전도도가 낮아질수록 대역폭이 굉장히 넓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물의 전기 전도도가 낮으니까 그 메타 특성이 좀 안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됐었는데 예. 오히려 낮은 전기 전도도가 대역폭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게 되었고요. 또 물방울을 이용한 메타 물질의 경우에는 물방울에 탈부착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확 털어버리고 다시 물을 올리고 하면 되기 때문에 아주 편한 점이 있고 기존의 금속 같은 경우에는 외부 환경 요인에 의해서 많이 손상이 되었을 때 제작을 다시 해야 되긴 하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물만 교체를 해도 충분히 재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장점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기존의 메타 물질의 경우에는 금속 방막이 그 유전체 기판에 부착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예. 물방울 같은 경우에는 종이라든지 유리라든지 이런 아무데나 탈부착이 쉽기 때문에 다양한 소재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앞서서 물이 사실 전기 전도도가 높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낮아서 네. 좀 그게 의외였는데 낮은 전기 전도도로 인해서 대역폭이 증가한다고 했는데 대역폭이 증가하면 어떤 점이 좋은 건가요? 이제 흡수를 이게 뭐 예를 들면 일반적인 메타 물질 흡수체 같은 경우에는 단일 피크라고 해서 이제 예를 들어 5GHz에서만 흡수가 나타납니다. 근데 예. 흡수 대역이 넓어지면 이제 4에서 6GHz까지 광대역으로 이제 흡수를 해버릴 수 있는 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의외로 도움이 됐다 이런 말씀인데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외 과학계 반응은 어떤 모습인가요? 예, 사실 그 연구가 발표되고 나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그 연구가 발표된 지 한 달쯤 지나서 국내 언론 한 30여 군데에서 동시에 이제 막 보도가 되기 시작했고요. 예. 여기저기서 이제 강연해달라는 연락도 최근에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이번 논문의 그 교신 저자이신 한양대학교 이영백 교수님께서는 그 각종 언론사와 이제 많은 인터뷰를 하시느라 굉장히 바쁘신 상태입니다. 국내에서는 뭐 생각보다 큰 관심을 가져 주셔서 좀 뭐 감사드리고 있고요. 국외에서는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계신지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관련 자료를 좀 보내달라는 요청을 최근에 많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바쁘게 지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 실제로 투명 망토처럼 물체를 안 보이게 할 수 있다면 활용할 수 있는 분야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아직까지는 투명망토처럼 이제 과시광선 영역까지 적용이 되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근데 저희가 개발한 물방울을 이용한 메타 물질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 휴대전화 대역이라든지 군사 레이더 대역에 매우 가깝습니다. 그래갖고 물을 잘 이용해서 이러한 대역에다가 적용을 시킬 수 있을 것 같고 예. 또 저희가 개발한 메타 물질 같은 경우에는 흡수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흡수 대역도 매우 넓게 나타나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분야에서 크게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제 상용화를 위해서 추가로 어떤 점들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해 보인가요? 상용화를 위해서는 일단은 좀 뭐랄까 좀 쉽게 만들고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해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기초과학 연구 단계이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적용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네, 물을 활용한 메타 물질 연구가 가지는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꼽아볼 수 있을까요? 물을 이용한 메타 물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기존의 메타 물질 같은 경우에는 금속 방막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 흡수 대역이 좁았다라는 단점을 좀 가지고 있었고 물을 활용을 함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번 연구의 가장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속 방막 패턴이 적용되지 못하던 소재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큰 장점인 것 같고 물의 낮은 전기 전도도가 이번 연구를 통해서 넓은 주파수 대역을 이렇게 포괄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기초과학에 대해서 또 흥미를 느끼게 만드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다음에는 물 외에도 또 다른 어떤 소재를 활용해서 새로운 메타 물질이 만들어질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물리학과 유영준 박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